파동, 제 5번째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대정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소설을 쓴 부분인데, 제 소설에서는 첫 번째 파동은 경제 위기였어요. 경제 위기. 전 세계의 대규모 대공황이 발생하고, 두 번째 파동은 대전쟁, 3차 세계대전.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는 외계인 침공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도 없어요. 제 개인 나름대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화 한 편을 보고 왔는데요. 과연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영화의 거장인 나홍진 감독이 이 메가폰을 잡은 호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러 간 거였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나. 물론 헐리우드 영화만큼 완성도가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한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다분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 자체에 그 내용에 이렇게 다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온 결과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호프는 지금 보고 계신 이 호프는 말이에요. 곧 다가올 외계인의 습격, 그리고 외계인의 습격에 대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의 운명을 미리 세뇌를 시키려고, 학습을 시키려고 만든 영화다. 좀 약하긴 했는데 그 밀도감이 좀 약했어요.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음악이라든지 서라운드, 입체 음향, 긴박감이 넘치는 그런 추격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느낌은 긴박감은 느낄 수는 있는데, 스릴감은 좀 느낄 수는 있는데 뭐랄까 완성도가 좀 부족한 영화가 아니었나. 근데 지금 영화 평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은 옛날 복장에 6.25 당시 전쟁하던 그 모습이 약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적은 안 보이고, 적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거에 막 총을 막 쏴대는 거예요. 같은 편을 쏘기도 하고.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긴 있는데 그걸 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황이 좀 역전이 된다는 느낌? 중간에 어떤 개연성 없이, 복선도 없이 상황이 갑자기 역전이 돼요.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갑자기 또 외계인이 튀어나왔는데 CG도 좀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지금 많은 영화를 다루는 채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망작이다, 폭망각이다, 혹은 희망이 사라졌다, 희망이 폭발했다, 터져버렸다,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왜 보고 왔느냐. 제가 이것을 볼 방법이 극장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극장에서 이것을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카드로 예매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극장에서 할인권 주거든요. 국가에서 준 할인권. 그걸로 하려면은 페이로 해야 돼요. 페이. 그게 결국은 디지털 머니로 가요. 디지털 머니.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생체 인증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코드 인증 안 하면은, 그 QR코드 인증 안 되면은 생체 인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체 인증을 한 거 보니까 트랜스 휴먼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에피소드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영화관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조커가 보이죠? 여기 조커. 조커는 뭘 상징하나요? 조커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희망이 없는 걸 조커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 조커라는 영화가. 근데 저 브로마이드를 어떻게 받았냐. 저는 저런 거 안 하거든요. 저런 거 모으질 않아요, 제가. 그런데 엉뚱하게도 제가 다
팝콘이 먹고 싶어가지고 팝콘을 신청을 하다가 엉뚱한 걸 누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이상하게 5,000원이 더 결제가 된 것 같아요. 4,000원이 더 결제가 된 것 같아요. 그 음료수랑 저게 나왔더라고요. 팝콘이랑.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호프라는 영화를 봤는데 초반 재밌게 봤어요. 보면서 중간에 총을 갖다가 이제 주인공이 황정민이 그 트럭에 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싸우는데 총이랑 총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어디론가 막 쏴대는데 어딘지 모르고 쏴대는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고 막 쏴대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 나홍진 감독이 그걸 의도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전쟁. 그러다가 같은 편도 죽이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도 몰라야지 그럼. 모르는데 무서워가지고 막 쏴대는 거랑 알고 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쏘는데 관객만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다 이거예요. 관객은 모르지만 거기 작중의 인물들이 몰라야지. 그리고 초반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됐어야지. 전기가 끊기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어떤 존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거나 이런 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황정민이 경찰관이 나타나가지고 소 한 마리 죽은 걸 가지고 마치 무슨 수사라도 할 모양새로 비춰지다가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 역전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또 이거 메시지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냥 메시지 전달할게요. 메시지 전달하는데 나홍진이 또 딥스테이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달을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허접한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제 나홍진 감독이 그 사람들이 딥스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응?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운 것은 왜 그 외국인 배우를 썼느냐? 그 외국인 배우를 왜 쓴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느냐? 저도 사실은 혼란스럽죠. 저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뭔가가 이렇게 아포칼립스가 오고 막 전기가 끊기고 막 물 당장에 먹을 음식도 없어지고 죽기 직전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좀 묘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상황이 더 이 영화에서 긴박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메시지지 않습니까? 에일리언이 침공을 한다는 거예요. 에일리언.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지금 이란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자, 중국이랑 싸우면은 이제 일이 커지니까 일단 이란이랑 싸우다가 모르겠어요. 2027년에 중국이랑 붙을지. 그러게 되면 이제 에일리언 침공이 그 다음 시나리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일리언 침공의 그 다음 시나리오가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일리언이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있는데 단순히 이제 하늘에 이제 UFO만 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어떤 상황이 오느냐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오는 건지 제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거지만은 자, 에일리언이 나타났어요. 요거 있죠, 요거 가끔 유튜브 광고 뜰 때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요 카메라 같이 생겼잖아요, 카메라. 근데 그게 로봇이에요, 로봇. 자, 그럼 로봇의 침공이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약간 옛날에 일본 만화에 나오는 기갑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새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크로스에서 비행기에서 로봇 다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진짜 빌드업인 거예요. 이게 진짜 빌드업인 거예요.
그리고 또 빌드업은 뭐냐면은 뒷모양 있죠, 뒷모양. 어디냐? 앞치랑, 요게 아이즈 와이드 샷에서 이제 처음에 톰 크루즈 마누라 니콜 키드먼이 그 중년의 남자랑 춤을 추다가 그 주변에 이런 모양의 그 별 모양의 그 장식물이 있었잖아요.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이거를 실은 이 딥스테이트 이런 애들이 이걸 신봉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전시안이라든지 피라미드 그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걔네들이 악마나 뭐 바쿠메시나 이런 신들을 악마들을 숭배하잖아요. 이게 표식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있는 게 제가 아까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CCTV, 자기 집에 CCTV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 장면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나홍진 영화 호프에서 비슷한 장면을 봤는데 외계인이 숲속에서 저런 식으로 고개를 내밀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움직임이 사람 같지 않나요? 근데 저런 존재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영화 한 편 찍었네. 사람이 지금 저런 분장 누가 못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외계인 아니냐. 외계인이 왔다. 근데 누가 봐도 움직임이 사람인데. 그러면은, 외계인 연출 전쟁이 벌어지겠는데, 단순히 하늘에 그런 UFO만 뜨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격을 하게 되고, 그 나홍진 영화의 마지막이 아포칼립스가 오는 내용인데, 이제 우주선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산으로 떨어져가지고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총 들고 막 달리면서, 생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 그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나눈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근데 별로 이제 무섭지가 않았죠. 무섭거나, 뭐지, 쟤네들? 근데 연기는 잘해. 외국인들, 마이클 패스벤더인가? 그 사람도 연기 잘하고, 육지거리 하는 한국 영화 배우들도 연기 잘하고, 다 연기는 잘해요.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고, 꿀재미도 있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추격신으로 조금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막판에. 그리고 굳이 내가 연출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연출 안 하고, 초반에 아포칼립스 같은 상황이 막, 그리고 이국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걸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나와. 그리고 경찰이 나왔는데, 지금 어수선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정체 모를 괴물을 추적하는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도 그런 식으로 두 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막 치명타를 입혔는데도 자동차를 막 달리다가 유탄 발사기를 쏴가지고 죽였는데 치명타를 입혔는데도 안 죽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잘 피해 댕기고, 걔네들도 어느 정도 약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 좀 더 첨단 비행차라든지 첨단 무기 이런 거를 갖고 있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과도한 거 말고 단촐하면서도 강력한 첨단 무기. 그런데 이 괴물들, 그 외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변신을 하는 거였어요. 인간과 사람 형태와 괴수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변신을 하더라. 마이클 패스벤더가 맡은 역이 인간과 괴물 형태로, 인간 형태, 신 형태죠. 신인 형태. 키가 엄청나게 크니까 좀 신급 같다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괴수 형태로 두 가지로 이렇게 변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잘한 것 같은데, 그걸 만약에 했으면은 나는 날라댕기는 그런 능력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제 위기가 찾았을 때 휙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주인공들을 희생을 시켜버려야 돼, 전부 다. 그러니까 황정민이라든지 뭐 정호연 뭐 이런 애들 남기고, 한 몇 명은 이제 거기서 하나 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감을 막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실패 각인데, 저런 비슷한 영화가 또 나올 것 같다. 지금 스필버그의 폭로라는 영화도 실패작이에요. 뭘 폭로하겠다는 건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폭로를 한답시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작중에서만 폭로를 했다는 거지. 근데 국민들이 그 관객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 더 먼저 알고 있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내용도 별거 없었어요. 그냥 E.T.에 오마주한 그런 영화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가 지금 영화 재미없는 건 둘째 치고 지금 이란이랑 또 전쟁이 지금 막 저급 가격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랑 이 상황에서는 뭐 선거 때까지는 지금 부정선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에 적용해가지고 이제 선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동맹이기 때문에 그 미중 간에 패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미국 상황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하나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도를 안 했어요. 그래도 거기도 딥스테이트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신딥스고 그리고 뭐지? 지금 중국 쪽이 이제 구딥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록펠러 쪽이 그 트럼프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한테는 유리한 쪽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 쪽이고 결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최악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만 결국은 뒤통수를 맞지 않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트럼프를 반대하지 않아도 반대를 해도 트럼프로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가 추진하고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정책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책만큼은 옳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염려가 있는 거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를 딥스테이트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걔네들이 딥스테이트라 해도 그리고 요 정책은 괜찮네 하면은 이미 어차피 장악된 김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박 터지다가 또 세상이 또 완전히 최악의 디스토피아로 가는 거는 막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만 하지만은 지금 올림픽 공원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부정선거를 반대하던 전 의원 민경 의원도 갑자기 그분이 옛날에 또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감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몸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치명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뭐 치명률이 사망률이 1% 미만인 게 0.78%였지만은 그래도 그게 그 중증 질환 이런 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한테는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몸이 약한 상태에서 또 월공에 간대 그 월공에 가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재선거 외치고 막 부정선거 외치는 그 장소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은 중계기들이 5G 중계기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어요. 제가 방송을 잘 못하니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 조심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 그래도 뭐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은 저는 가끔씩 돌아다니다 보면 몸에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뭐 내 몸이 이상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뭐 피부가 안 좋아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 5G가 설치된 이후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왜 다리 쪽으로 상처가 나냐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5G만 중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 밑에 5G 중계기를 설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밑에서 이렇게 뭐 빔포밍이 슉슉슉 지나가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라니까요. 상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장기를 갖다가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장기를. 그래서 서서히 소프트 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시골은 황폐화가 돼가고 있고 도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가려고 싶어도 이제 기반이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도 들지만은 일단은 오늘은 이 호프에 희망이 없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좀 긴박감 있게 무섭게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 코미디 이게 언제예요? 일부러 무섭게 안 느끼게 하려고 망작으로 일부러 만든 것들이에요. 너무 무섭게 만들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신이 차릴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 영화를 만들어버리면 정신이 차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무서운 드라마를 하나, 시나리오를 하나 써가지고 영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각성할 수 있게, 그래서 약간 좀 철학적인 내용도 좀 담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판타지적인 내용도 좀参해가지고 소설에는 써놨는데 그런데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좀 편집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영상용으로 만들어서 본래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쓴 소설은 엄청나게 무서운 소설인데 이게 음향도, 영화가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가 음향도 있고 또 그 분위기, 연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출, 화면 연출 그게 달라서 그래요. 그걸 영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영화로도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폭도 보셨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은 그렇게 무서운 영화를 갖다 그렇게 웃기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무서운 미래가 올지도 모르는데 외계인이 오는 순간 그때부터 대정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제 소설에서는 외계인 함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외계인 함선이 땅을 뚫고 나와요. 땅을 뚫고 나오고 총 7대 외계 함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름이 올싱하이호예요. 그런데 이제 왜 올싱하이호냐? 왜 얘네들이 외계인들이 영어를 써요. 영어가 걔네들이 언어이거든요. 왜 언어? 얘네들이 원래 드라코니언이랑 레필리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어가 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계인이 영어냐?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들이 다 영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계어가 영어인 거예요. 물론 뭐 중국말도 쓰기도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인데, 근데 소설에서는 영어가 안 나오죠. 그냥 한국말로 다 썼죠. 영어라는 설정도 없고 어차피 명상화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한국 소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전에도 이제 이렇게 대재난이 일어나서 주인공이 이렇게 산으로 가는데 다 죽고 이제 아기랑 아들이랑 아빠만, 젊은 아빠만 겨우 산으로 가서 생존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중간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소설을 무서운 내용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희망만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호프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대충 알아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